대통령실에서 배포한 한글 인터뷰 원문을 보면 영어 번역이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게 번역이 됐지만 전체 문맥 취지를 보면 역사에 있어서 그렇게 과거에 집착하는 발언을 하게 되면 결국 두 나라의 미래의 관계 개선이 잘 안 된다라는 취지의 말씀입니다. 주어가 빠져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좀 생기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일본 총리의 말인 줄 착각하고도 남을 만큼 매우 무책임하고 몰 역사적인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진정한 반성도 뉘우침도 없는 일본을 향해 절대 무릎 꿇지 말라고 애걸이라도 하겠다는 것입니까? 윤 대통령은 더 이상 우리 국민을 부끄럽게 하지 말기 바랍니다. 대통령 순방에 대한 민주당의 반응을 보면서 우리 정치의 수준이 어디에 있는지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사고 칠까 걱정이다, 공포와 불안의 한 주가 시작됐다는 등 극단에 있는 유튜브들이나 할 막말들이 민주당의 공식 회의에 등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외교까지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나쁜 관성에서 벗어나 무엇이 진정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길인지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님, 혹시 김연아를 걱정하시는 건가요? 만약 물타기로 저를 고르셨다면 헛다리 짚으셨습니다. 당대표까지 가짜뉴스를 유포하시면 되겠습니까? 이게 이제 정치권의 이제 오랜 병폐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프레임 전쟁이거든요. 나의 문제를 먼저 해소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 잘못된 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민주당에 대한 신뢰도가 과연 살아날 것인가라고 하는 의문이 좀 들고 있죠. 국가대표 정치뉴스쇼 5시 정치부회 시작하겠습니다. 백반장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별일 없죠? 오늘 넥타이랑 옷이랑 색이 같은 것 아, 그래요?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역시 뭐 눈썰미가 좋네요. 자, 윤 대통령 방미 일정이 시작이 됐습니다. 어제 네. 저희가 속보로 다뤘던 내용이죠. 윤 대통령이 이제 워싱턴 포스트와 사전 인터뷰를 했는데 그 네. 논란이 상당히 커진 그런 상황이고 윤 대통령이 이제 100년 전 일로 일본이 무릎 꿇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네. 발언을 했는데 오늘 정치권 공방이 아주 뜨겁네요.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일본 총리의 말인 줄 착각하고도 남을 만큼 무책임하다고 거센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참담하다며 수습할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했는데요. 국민의힘은 가짜뉴스를 토대로 한 민주당의 선동이 도를 넘었다고 맞받았습니다. 유상범 수석 대변인은 영어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일본이라는 주어가 생략돼서 의미가 잘못 전달됐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릎을 꿇으라고 하는 거를 일본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였다는 게 이제 국민의힘의 설명이잖아요. 주어가 빠져서 오역이 됐다는 게 이제 국민의힘 측의 주장인데 해당 인터뷰를 진행한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원문을 공개하면서 일종의 반박에 나섰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미셸리 기자인데요. 번역 오류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다시 오디오와 비교해봤다며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문장은 이랬습니다. 100년 전의 일을 가지고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무릎 꿇어라 라고 하는 이거는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였는데요. 대통령실이 앞서 공개한 내용과는 표현이 좀 달랐습니다. 네, 좀 많이 다르네요. 네, 그 윤 부분은. 대통령의 네. 발언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그래서 좀 당분간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네, 일단 미셸리 기자가 오디오가 있다고 주장을 했고 네. 그 미셸리 기자가 공개한 녹취록을 보면은 글쎄요, 뭐 주어가 윤 대통령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일단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네. 저희가 좀 단정하지 말고 조금 더 후속 보도를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뭐 독해력 테스트냐 뭐 이런 주장이 또 야당에서도 나왔죠. 자, 다른 주제로 넘어가세요. 네. 검찰이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 출국 금지 조치를 했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송 전 대표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리면서 윗선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모습입니다. 어제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 의원이 고발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검찰은 송 전 대표의 돈봉투 인지 여부 그리고 범행 개입 가능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할 걸로 보입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가 송 전 대표 관련한 질문을 받고 김연아 전 의원을 언급했잖아요. 네. 아까 이제 김연아 전 의원이 오늘 직접 SNS에 올린 글도 저희가 봤는데
오늘은 또 다른 여권 인사인 박순자 전 의원을 언급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송 전 대표와의 만남 계획, 당 차원의 조치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침묵한 건데요. 대신 박순자 전 의원 수사는 어떻게 돼가냐, 관심 없으신가 보군요 라고 짧게 언급한 뒤에 자리를 떠났습니다. 박 전 의원이 지난해 11월에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 5천만 원을 받았다는 언론 보도를 겨냥한 걸로 보이는데요. 여당 역시 금품 수수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걸 좀 강조하려는 걸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이제 이 대표가 물타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네.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오늘도 뉴스 많죠. 이럴 땐 정치부회의를 봐야 하지 않나 맞아요. 싶습니다. 예, 제가 할 얘기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들어갈게요. 네. 네, 오늘 회의는 류 실장 박마커, 유채커 조멘토 백반장, 김현숙 수어통역사 그리고 정치부의 예청자 정혜원무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속보 실시간 반영하면서 열어놓고 회의를 진행하고요. 정혜원무들의 의견은 서통반장, 백반장이 꼼꼼하게 챙길 예정입니다. 백반장이 아주 눈치가 빨라졌어요. 네, 거의 국장이 하실 말씀을 가로채서 이제 하는데요. 아니 제가 정확히 그 네. 얘기를 하려고 그랬거든요. 빨간 의자 혹시 욕심 있습니까? 그래요? 알았습니다. 자, 오늘 응답하라 주제는 뭐예요? 네, 오늘은 윤 대통령의 100년 전 일로 일본이 무릎 꿇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발언이 연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권 일각에서 오역을 주장하니까 워싱턴 포스트는 원문 녹취록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보겠습니다. 유튜브에 정치부 회의 실시간을 검색하시면 댓글 보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자, 윤 대통령의 방미 일정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오늘도 관련한 속보들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반영해 가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유한울의 뉴스픽 5부터 오늘의 정치부 회의 출발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5박 7일간의 미국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넷플릭스의 투자 유치를 첫 방미 성과로 올렸는데요. 바이든 대통령과의 내일 정상회담에서는 어떤 성적표를 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금 전에 저희가 얘기했던 대로 이제 워싱턴 포스트 인터뷰 내용을 두고서는 주어 논쟁이 뜨겁게 붙었습니다. 오역을 했다는 정치권 논란 끝에 결국 인터뷰를 한 기자가 원문을 직접 공개했는데요. 관련 내용을 유한울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5시 하면 다정해 정혜원들의 뉴스 큐레이터 울체커입니다. 화요일의 뉴스픽 5 바로 들어갑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1호 영업사원, 전국민 독해평가, 작전명 프라미스, D-2, 6개월 연장으로 가져왔습니다. 다정의 공식 톡파원이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유 실장이 현재 직접 가겠다면서 제자리를 위협해 왔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한층 더 알잘 딱갈센 모드로 날카롭게 정리해드립니다.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첫 일정은 원래 동포 간담회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윤 대통령이 처음 만난 사람은 서렌도스 넷플릭스 CEO였습니다. 서렌더스 대표께서는 넷플릭스가 앞으로 4년간 K 콘텐츠에 25억 달러, 약 3조 3천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투자는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과 창작자 그리고 넷플릭스 모두에게 큰 기회가 될 것입니다. 넷플릭스의 파격적인 투자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파격적인 투자 결정 맞습니다. 넷플릭스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진출한 2016년부터 작년까지 이 투자한 금액의 2배 수준입니다. 하지만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그래도 남는 장사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우리 K 콘텐츠 흥행을 보장하는 건 물론이고 가성비까지 뛰어난데요. 260억 원을 들여서 만든 오징어 게임, 넷플릭스에 1조 2천억 원을 벌어다 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작품은 오징어 게임뿐만이 아니죠. We are deepening our partnership with the Korea creative industry, which have produced such amazing hits as Squid Game, The Glory, Physical 100. With the partnership, we will continue to grow with the local industry while sharing the joy of entertainment with Korean storytellers and their fans around the world.
하지만 그에 비해 우리 제작사한테 돌아오는 수익은 미미하다는 지적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해결하는 건 앞으로의 과제로 남겨두도록 하고요. 대통령실은 이번 넷플릭스 투자 유치,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서의 면모를 뽐냈다는 데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투자 유치 일정이 내일까지 이어진다고 고위 관계자는 설명했는데요. 이 1호 영업사원이라면 지금 이것만큼 중요한 일이 있을까 싶습니다. 바로 우리 경제산업계의 요즘 최대 화두인 반도체법 그리고 전기차 지원과 관련된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입니다. 경제적으로 반도체, 전기차, 그리고 배터리, 한국의 3대 수출 품목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의 동맹국인 미국으로부터 엄청난 도전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기업들의 우려를 좀 상당히 덜어줘야 되는데 반도체만 하더라도 우리 수출의 20%를 차지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꼭 그 한미 동맹을 경제 동맹이라고 하니까 우리에게 동맹국으로서의 예우를 좀 해줘야 되지 않나. 네, 우리 업체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세부 지침이 공개되면서 이 IRA에 관심이 쏠려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반도체를 두고 비상이 걸릴 법한 현재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중국이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의 대중국 반도체 판매를 금지할 경우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중국의 수요 부족분을 메우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미국 정부가 한국에 요청했다는 내용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테이블에도 이 문제가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이 반도체법에 대한 고지서를 내민 것 아닌가 이런 질문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자세한 건 회담 이후 성과와 함께 말씀드리겠다고 답했습니다. 우리와 다양한 가치를 공유하는 가치 동맹이며 경제적으로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는 미국과의 첨단 산업 공급망 협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양국 기업인들이 참여하는 경제 행사를 통해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바이오 등 첨단 산업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하지만 성과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당국이 내놓는 공식 반응들 때문인데요.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확장 억제를 한껏 강조해서 말했습니다. This visit, of course, also comes at a critical moment as North Korea continues to develop its nuclear and missile capabilities. The two leaders will have a chance to consult closely on that. President Biden will reinforce and enhance our extended deterrence commitments to South Korea with respect to the threat the DPRK poses. 다만 전 세계나 양국 국민이 깜짝 놀랄 만한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 경제나 인적 교류 면에서 투자 발표가 있을 거라고 예고했는데요. 그렇다면 투자 이상의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입니다. 더욱이 연임을 원하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자국 우선주의에 반하는 걸 내어주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당국이 기대 성과 중 방점을 찍는 것도 확장 억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방미를 통해서 지난 70년 한미동맹의 역사를 돌아보고 앞으로 새롭게 만들어갈 동맹의 새로운 미래를 천명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 결과물로 확장 억제 방안을 담은 별도의 문건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보다 진전된 확장 억제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별도의 문건에 과연 어디까지 담길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야당에선 미국의 해구산 아래 있다는 걸 한 번 더 확인하는 수준이면 국민들이 결코 못 받아들일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죠. 동시에 이를 빌미로 미국이 다시 한번 우리로서는 곤란한 요구를 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We already appreciate what the Republic of Korea is doing, and we would welcome any additional contribution by any nation who wants to see Ukraine continue to succeed on the battlefield. 신냉전 구도를 강화시키는 이를테면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한다. 미국은 바라겠지만 이거 나오면 안 된다. 되고요. 대만 문제 기술하는 것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굉장히 현명하게 작년 수준으로 하면 되는데 미국은 더 한 걸 요구할 거예요. 왜냐하면 백악관에서는 이미 그 우크라이나하고 대만이 주요 의제다라고 하면서 국빈 방문을 해서 용서한 대접하면서 한국을 완전히 북중러 삼각 그 군사 연대에 우리 전초병으로 세우려는 거거든요.
오늘도 두 번째 픽으로 이야기 계속 이어가 봅니다. 전 국민 독해 평가입니다. 조금 전 홍영익 전 원장의 이야기도 들으셨지만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가장 많이 우려하는 부분 바로 균형 외교가 깨질 수 있다는 점이죠. 그러나 중에 공개된 윤 대통령의 워싱턴 포스트 인터뷰가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유럽은 지난 100년 동안 여러 번의 전쟁을 경험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 중인 국가들은 미래를 위해 협력할 방법을 찾았습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저는 100년 전에 일어난 일 때문에 어떤 일이 절대로 불가능하고 그들이 100년 전 우리의 역사 때문에 용서를 위해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생각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정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네,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워싱턴 포스트에 담긴 문장을 파파땡 AI 번역기에 돌린 그대로 가져온 건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바로 주어 논쟁이 불이 붙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이 발언을 두고 어느 나라 대통령이냐 강도 높게 비판하자 여권은 원래 인터뷰에는 주어는 없었다면서 번역의 문제로 돌렸습니다. 한글 원문에 보면 주어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영문에서 해석 영어 번역이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게 번역이 됐지만 일본에서도 김대중 오부치 선언 이후에 수많은 사과 발언이 있었고 이런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한일 관계를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원인으로밖에 안 되니 그럼 그거를 어쨌든 내가 그걸 반드시 해결해 나가야겠다. 실제 대통령실이 공개한 윤 대통령의 발언을 봐도 이 100년 전 일을 가지고 앞에 주어는 없습니다. 따라서 유상범 수석 대변인은 이 앞에 주어는 일본이라고까지 주장했는데요. 여야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공식 석상에서도 제대로 맞붙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닌 일본 총리의 말인 줄 착각하고도 남을 만큼 매우 무책임하고 몰 역사적인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국민 다수는 굴욕 외교라고 하는데 대통령 혼자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합니다. 국간에 있는 유튜브들이나 할 막말들이 민주당의 공식 회의에 등장했습니다. 남의 나라 국기에 경례한다는 가짜 뉴스를 다시 끄집어내고 전쟁 날까 두렵다며 터무니없는 공포 마케팅까지 펼쳤습니다. 그러자 윤 대통령을 인터뷰한 기자가 본인 등판했습니다.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서 이 오디오와 다시 비교해봤다면서 인터뷰 원문을 공개했는데요. 100년 전 일을 가지고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무릎 꿇어라라고 하는 이거는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중간에 저는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 단어를 자주 사용하는 윤 대통령의 말투도 그대로 담긴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미셸 예히리 기자 낯설지가 않습니다. 지난 대선 국면에서도 당시 윤석열 후보의 서면 인터뷰 기사를 담당했던 기자입니다. 윤 후보가 본인을 페미니스트라고 지칭했다는 내용이 담기자 지지층이 술렁했고 그러자 국민의힘에선 그런 답변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때도 미셸리 기자는 서면 인터뷰 내용을 그대로 공개했는데요. 결국 국민의힘 최종 데스킹을 거치지 않은 답변이 잘못 전달됐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이번에도 여권 차원의 해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당 상황만으로도 고달픈 김기현 대표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니 근데 대통령께서 한 발언의 내용을 당 대표가 설명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대통령 비서실에 물어보셔야 될 것 같은데. 당에서 주어가 일본이라고 했다 보니까요. 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반대로 여당 의원이 한 이야기는 제가 직접 보지는 못해서 제가 해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답했는데요. 유상범 수석 대변인만 난감해진 가운데 이 지난해 미국 방문 당시 바이든 날리면 논란이 가장 주목을 받았다면 이번에도 한미 정상회담 전부터 아이재팬 논란이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모습입니다. 이 국면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본질은 바로 다음 같은 지적인 듯합니다. 아니 이게 이제 좀 당혹스러운 게 계속 외신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어떤 외교적 발언이 계속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제 외교라는 것은 어쨌든 대통령이 갖고 계신 뭐 철학 비전도 중요하지만 이게 워낙 중대한 이제 국익이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국민적 합의 또 국가적 합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네, 한미 정상회담 소식으로만 꽉꽉 채운 오늘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관련된 이야기 조금 더 정리해보고요. 나머지 픽들도 함께 확인해보시죠. 뉴스픽 5였습니다. 네, 자 워싱턴 포스트 인터뷰 논란과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는 뭐 계속해서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성중 대변인은 역시 이제 읽기 테스트냐 날리면 시즌 2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을 논평을 했고요. 일단 워싱턴 포스트가 이제 국내 언론의 뭐 취재 요청에 대해서 기사 내용을 고수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밝힌 것으로 일단 알려져 있고, 일단 본인들의 취재 내용이 사실이라는 아마 그런 입장을 이제 견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얘기했던 대로 미셸리 기자가 아마 오디오를 다시 듣고 녹취록을 올린 것으로 일단 추정이 되는데 이후에 벌어지는 속보도 유체커가 좀 챙겨주기 바라고요. 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오늘 다시 한번 한일 관계 개선 차원에서 한 말이었다. 이 부분을 강조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미국 현지에서 관련 질문을 받았습니다. 한일 관계 개선은 당선인 시절부터 꾸준히 말씀하셨던 것이라고 답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북한 핵이 고도화되고 미사일 시험을 연일 해나가는 마당에 한일 관계 개선을 통한 안보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민과 국익에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라면서 나라를 위해 더 이상 늦출 수 없었다는 점을 말씀해 주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우리 시간으로 이제 내일 밤 그 정상회담이 열리면 저희가 이제 그 결과를 나중에 이제 모레 확인할 수 있을 텐데,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보도했던 대중국 반도체 수출 자제 요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예민한 이슈잖아요. 대통령실 관계자가 구체적으로 얘기할 만한 정보를 지금은 갖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입장을 좀 보였다는 거고요. 아무튼 이 부분도 저희가 좀 계속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민주당 쪽에서 윤 대통령의 이번 방미 보도를 정반대로 읽고서 잘못 해석하는 그런 해프닝도 있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이 본인의 소셜미디어에 잘못된 내용을 올린 건데요. 유체커가 전한 넷플릭스 투자 유치 소식을 정반대로 해석을 해서 윤 대통령이 넷플릭스에 3조 3천억 원가량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런 뉴스가 나온다고 한 겁니다. 양 의원은 산업 공동화가 일어나는 국면에 난데없는 투자라고 하면서 윤 대통령 개인 투자가 아니라면 국민연금 등 연기금인가라는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결국 이 내용이 잘못된 걸 알고 나중에 글을 삭제했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해당 글에 캡처본을 올리면서 양희 의원을 비판했습니다. 장해찬 최고위원은 도망간 양희 의원을 찾는다. 쥐구멍에 심었느냐 이렇게 비꼬기도 했습니다. 네, 자 한미 정상회담 관련한 국내 정치권의 공방 수위가 점점 올라가고 있네요. 네, 사안마다 지금 이제 부딪히는 그런 국면이고요. 잠깐만, 우리가 3, 4, 5픽 했나 안 했나? 아직 안 했습니다. 아직 안 했죠. 그럼 예. 3픽 누가 할 거예요? 제가 할 겁니다. 예.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픽은 작전명 프라미스입니다. 내전이 일어난 수단에 체류 중이던 우리 교민 28명 무사히 탈출해서 조금 전인 오후 3시 57분 서울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붙여진 이 작전명 프라미스가 무사히 종료된 겁니다. 작전 최선 다해서 모두들 무사하게 한국으로 오실 수 있도록 계속 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여서 지금 재현 실장께서 대한민국 가면 파이팅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손 위로하겠습니다. 예, 대한민국! 네, 앞서 우리 교민들은 이 교전이 한창인 수단 수도 하루툼에서 포트 수단까지 약 850km를 육로로 꼬박 하루를 달려갔습니다. 그만큼 몸도 마음도 지친 상태일 텐데요. 우리 정부는 교민들에게 건강 상태 확인 등 편의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네, 작전명 프라미스 좋은 결과가 나와서 참 다행이네요. 자, 네 번째 픽은 누가 박막가가 하죠, 뭐. 예, 제가 하겠습니다. 네, 그래픽 주시고요. 네, D-2인데요. 이 국회 본회의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를 앞두고 이제 여야 대립 수위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건 바로 이 50억 클럽 특검과 이 김건 특검 법안의 행방이죠. 민주당과 정의당이 오늘 원내대표 회동을 열고 이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데 합의를 했습니다. 양당은 내일 신속 처리 안건 지정 요구 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고요. 이와 함께 이제 노란봉투법 직회부까지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과 정의당 사이 거래를 의심하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 픽은 JMS 정명석 씨 속보죠. 네, 그렇습니다. 6개월 연장으로 키워드 잡았습니다. 정명석 씨 원래대로라면 오는 27일 구속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구속 연장이 추가 발부되면서 6개월 더 수감된 상태로 지내야 합니다. 이번 영장 발부는 지난 2018년 8월에 정 씨가 금산 명월동 수련원에서 골프 카트로 이동하던 중에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 때문입니다. 네. 자, 좋습니다. 유체커 한미 정상회담 좀 끝까지 잘 좀 챙겨주고요. 오늘의 원픽은 어떤 걸로 잡을 거예요? 네, 오늘의 원픽입니다. 인터뷰 원문 공개의 여권 난감, 당대는 서로 답변 회피. 민주당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송영길 전 대표를 피의자로 전환하고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당 차원의 추가 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이재명 대표는 공천원금 의혹이 불거진 국민의힘 의원들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렇게 맞받아쳤는데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진보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도덕 상실증에 걸렸다고 비난했습니다. 관련 소식을 유정아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월요일입니다. 알았어요. 예. 표정 좀 웃으면서 얘기해요. 네. 쉬는 날에도 정치권 속보를 손에 놓지 않는 저 울체커가 이번 주말 가장 많이 접한 이름 바로 송영길이었습니다. 네, 다정회의 자칭 워커홀릭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원조는 저 류 실장이죠. 좀 뿌듯하기는 한데 MZ세대 유민지로서요. 최근 주 69시간 노동 논쟁을 보고 제가 좀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저의 취미는 CNN 시청, 특기는 취재지만요. 요즘은 최근 MZ 트렌드에 맞게 일할 땐 일하고 쉴 땐 쉬는 라이프 스타일을 좀 추구하고 있는데요. 백반장 유체커 참고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민주당 돈봉투 의혹과 관련한 이른바 송영길 리스크 빠르게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송영길 전 대표는 어제 인천공항으로 입국을 했죠. 책임지고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면서 검찰을 향해서 나를 소환하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도착했으니까 상황을 좀 파악하겠습니다. 저로 인해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책임 있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주위 사람들을 불러서 주변을 돌기보다는 오늘이라도 저를 소환하면 적극 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송 전 대표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불거진 돈 봉투 의혹의 수혜자로 지목이 됐죠. 앞서 프랑스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당 선언을 먼저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요, 상임고문직 사퇴를 하고 검찰 수사에 응하겠다, 모두 책임지겠다라는 말까지 정치인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은 거의 다 한 듯한데요. 다만 정계 은퇴 요구에는 선을 그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정치를 직업이나 생계로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정치를 한 이유는 학생운동 때와 마찬가지로 민족의 화해와 평화적 통일을 위한 사명을 갖고 있다는 말씀만. 네, 검찰 수사를 받고 당당하게 당으로 돌아오겠다. 이게 송 전 대표의 입장인 걸로 보이는데요.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는 기자회견에서부터 부인을 했었죠. 돈봉투 의혹 관련해서는 전혀 몰랐다는 예전 발언을 계속 유지하신 걸까요? 후보 등록 이후에 전국 순회 강연, TV 토론, 그때 3명의 후보님이 나왔는데 3명의 후보가 30분 단위로 정신없이 뛰어다닐 때였습니다. 후보가 그런 캠프의 일을 일일이 챙기기가 어려웠던 사정을 말씀드립니다. 문관석 의원님이라든가 이제 이승만 의원님으로부터 관련해서 보고받으신 기억 전혀 없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자신의 돈과 시간을 내서 저를 도와주신 전국의 당원, 대의원 동지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를 드리고 이번 일로 괜히 누를 끼쳐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네, 검찰은 이 기자회견 직후에는 녹취록 속의 인물들 수사가 우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송 전 대표에게 출국 금지 조치를 하고 피의자로 전환을 했습니다. 돈봉투 살포에 관여한 인물들이 송 전 대표 캠프의 소속이었고 또 돈봉투 살포의 목적이 송 전 대표의 당선이라는 점이 분명하다 이렇게 본 건데요. 저희 JTBC가 공개한 녹취록에 관련 정황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그 얘기도 했어. 송만이 형이 좀 연결해줘서 그거 좀 나눠줬다. 그렇게 얘기는 했어 내가. 누구한테? 영길이 형한테. 내가 조금 성만이 형이 준비해준 걸 가지고 인사를 했습니다. 내가 그때 잘했네, 잘했어 막 그러더라고. 영길이 형이 그러더라고. 그래서 안 그래도 내가 조금 처리해줬어. 더 열심히 하라고 그래서. 영길이 형이 어디서 이제 구했는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내용은 모르고 많이 처리를 많이 했더라고.
네, 송 전 대표의 귀국으로 한숨 돌렸다 이렇게 봤던 민주당. 사실 본격적인 대응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봐야 할 듯한데요. 돈 봉투 의혹의 당사자들 여전히 송 전 대표를 빼면 당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출처 불명의 지라시도 있지만요. 최소한 녹취록에 이름이 거론된 의원들은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해서입니다. 최소한 JTBC의 육성이 나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법률적, 사법적 판단을 기다릴 것이 아니고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죠. 민주당이 온정주의를 갖고 이 사안을 바라보면은 결코 해결할 수 없다라고 보여져요. 지금은 정말 지도부의 결단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네, 하지만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반응은 미적지근합니다. 당 차원의 추가 조치를 묻는 질문에 어제는 국민의힘 소속으로 이 돈봉투 의혹이 불거진 김현아 전 의원을, 오늘은 박순자 전 의원을 언급을 하면서 어떻게 돼가고 있냐고 되물었습니다. 혹시 윤관석, 이성만 의원도 숙당 내에서 탈당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번 기자회견 좀 어떻게 보셨나요? 김연아 의원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몰라요? 통화는 하셨어요? 만나실 기회도 아예 없으신가요? 당 차원에서 사실 조치도 아예 없으실까요? 송 전 대표가 출국 금지 조치됐는데 여기는 좀 어떻게 보세요? 우리 박순자 의원 수사는 어떻게 돼갑니까? 관심이 없으신가 보군요. 네, 여권에서는 바로 적절치 못한 대응이라는 평가가 나왔는데요. 다른 사건은 어때요? 라는 물타기는 종편의 시사평론가들은 할 수 있어도 제1야당 대표가 기자들 앞에서 말하기는 너무나 옹색한 물타기 논리고요. 네, 돈봉투 의혹을 대하는 민주당의 자세, 송 전 대표만 알아서 책임지면 된다는 걸까요? 앞서 민주당에서는 탈당하고 책임지겠다고 했던 송 전 대표의 정치적 결단을 추켜 세우는 목소리도 나왔었죠.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역시 큰 그릇이다 이야기를 했고요. 남영희 인천 동구 미추홀 지역위원장은 가슴이 먹먹하다, 영원한 민주당 대표로 기억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송 전 대표와 함께 이 586 정치인의 대표격인 김민석 정책위 의장은 무력이 적은 사람임은 보장한다라고 했었죠. 저와 마찬가지로 아직 집이 없는 드문 동세대 정치인이지요. 청빈까지 말하기는 거창하지만 무력이 적은 사람임은 보장합니다. 네, 무력이 적다라는 말이요. 지금 송 전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는 돈을 받았다는 게 아닙니다. 돈 봉투를 줬거나 혹은 주는 걸 지시했다라는 거죠. 무력보다는 권력욕이 있느냐 좀 따져 물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송 전 대표를 감싸는 말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상대적으로 도덕적인 우위에 있다라고 봤던 586 운동권들에 대한 실망을 줬다는 겁니다. 운동권 출신들은 그나마 좀 도덕적으로 깨끗한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민주당을 지지해준 이유 중에 하나가 됐었는데, 녹취가 나오면서 국민들이 바라보는 신뢰는 이제 운동권 출신들도 믿을 사람들이 없구나, 저것도 부패했구나, 기득권 집단들 맞구나 라고 하는 걸로 전락하고 있는 시기라고 하는 겁니다. 네, 당 밖의 비판은 훨씬 더 날이 서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진보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도덕 상실증에 걸렸다고 했습니다. 진보라고 흔히 자칭하던 사람들 무능하기도 하고 그리고 부도덕하게 하다. 도덕 불감증을 넘어서서 이제 도덕 상실증에 걸렸다. 송영길이라고 하는 전 대표가 저질렀던 돈 봉투 사건, 그것이 보편화된 관례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게 뭔 대수냐는 식으로 하고 있는 저런 도덕 상실증에 걸린 사람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이끌어나가겠다는 생각하는 것이 저는 끔찍하기 짝이 없습니다. 네, 이런 비판의 명분들을 계속 주고 있는 건데요.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런 돈봉투 의혹 같은 비리에 단호하게 대처할 수 없는 것, 결국 이재명 대표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 부분은 나와는 비교할 수 없이 큰 비리인데, 당신은 그러면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냐, 당대표를. 이런 얘기가 바로 나올 수밖에 없죠. 자존심이 완전히 상실돼 버렸죠. 네, 민주당 내에도요, 이번 돈봉투 의혹을 계기로 당이 혁신하는 모습 보여야 한다, 이런 목소리 없는 게 아닙니다.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자체 조사 필요하다, 전수조사를 하자, 자진신고를 하자,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순간 공천 못 받아요. 죄송합니다. 저 전당대회 때 송영길 대표 측으로부터 돈 받았습니다. 뭐 홍영표 의원 측으로부터도 뭐 밥값 좀 받았어요. 그런 사람 어떻게 공천을 줘요? 그러면은 뺏지 못하잖아요. 또 증명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왜 먼저 나서서 매를 맞겠어요? 네, 일단 혁신하려는 모습 보이는 게 필요할 듯한데요. 이 당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 좋은 미래 대표를 맡고 있는 강훈식 의원은 이번 사건 사법적 리스크가 아니라 정치적인 리스크로 보고 우리 당을 새롭게 바꾸는 정치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이 그냥 뭐 시간을 끌면서 그냥 통과하려고 하지 않나 이런 의심도 좀 들어요. 윤석열 정부가 이태원 참사가 있어도 행정안전부 장관도 바꾸지 않고 총리도 누구도 사과하지 않는 모습 보면서 저희가 많이 비판했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가 그런 모습으로 가는 것은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전당대회 이 돈봉투 의혹, 일각에서는 당 간판을 바꿔달아야 할 문제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지만요. 당의 추가 조치를 묻는 질문에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냐는 이재명 대표의 오늘 대답과는 간극이 좀 큰 듯합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검찰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 출국 금지, 당내 추가 조치 묻는 질문에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전 의원들은 네, 류 실장이 아까 시작할 때 본인이 뭐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쉰다고 그랬던가요? 네, 뭐 그렇게 얘기하고 다른 사람들은 굉장히 노동 흐름에 역행하는 것처럼 이렇게 묘사를 했는데 네. 괜찮아요, 유채커? 저는 뭐 그건 상관이 없는데요. 자꾸 네. 본인을 MZ세대라고 주장하는 게 제가 예전에도 지적해드렸지만 진정한 MZ는 MZ라고 말을 안 한다는 그렇죠. 점을 다시 한번 좀 네, 그러니까 본인을 MZ랑 연결시키는 과정에서 좀 무리하게 좀 노동 시간하고 좀 연결시킨 게 아닌가 싶은데 그렇지 않아요? 저의 문제의식과 일치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 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워커홀릭의 시초가 유 실장이에요? 노력하고 있어요. 워커홀릭인데 좀 이렇게 반말하려고 그래요. 근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알았습니다. 자, 오늘 검찰이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송영길 전 대표를 이제 출국 금지 조치했다는 그런 속보가 나왔는데 송 전 대표가 선제적으로 검찰에 먼저 출석할 수도 있다. 이런 보도도 있었죠. 네, 맞습니다. 검찰이 송영길 전 대표를 출국 금지 조치하고 이 피의자로 전환했다는 소식을 앞서 류 실장이 발제해서 전했는데요. 송 전 대표 측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검찰에 선제적으로 출석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동아일보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르면 내일이나 모레 검찰에 출두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송 전 대표 측이 변호사를 선임하고 대응을 준비 중인 만큼 검찰 측과 조율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상황이 굉장히 좀 빠르게 돌아가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고요. 이제 관련된 속보 역시 잘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뉴스로는 송영길 전 대표의 전 보좌관이 60억 원대 배임 혐의로 피소됐다는 그런 뉴스도 있네요. 그렇습니다. 송 전 대표의 국회의원 보좌관을 지냈던 박모 씨가요. 2021년 인천 송도에서 부동산 분양 사업을 중복 계약을 하면서 회사에 66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방 씨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인천시 산하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출자한 인천 글로벌시티 대표를 맡으면서 이 송도 아메리칸타운 2단계 사업을 총괄했다고 하는데요. 당시에 이 시공사가 재하청을 준 분양 대행업체에 방 씨가 이 특별 판촉 용역 명목으로 66억 원을 추가로 지급했다는 겁니다. 네, 이번 경찰 수사는 지난해 9월 지방선거 이후 취임한 인천 글로벌시티 현 경영진에 고소했다는 겁니다. 현 경영진 측은 불법적 계약이었기에 비자금 성격의 돈을 만들어 리베이트로 되돌려받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방 씨의 전임은 돈봉투 의혹의 녹취록에도 등장하는 민주당 이성만 의원인데요. 방 씨는 이사회를 거친 적법한 결정이고 정치적 문제와 무관하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송영길 전 대표와의 연관성을 주장하며 공세를 폈습니다. 이번에도 라고 하는 이 개인의 일탈이라고 또 측근의 일탈이라고 변명하고 넘어갈지 두고 봐야 할 일입니다. 인천 글로벌시티의 직전 대표이사는 바로 돈봉투 사건의 지금 몸통으로 주도적 역할을 한 이성만 의원이었습니다. 이렇듯 어찌하여 민주당의 전현직 대표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부동산 개발과 관련돼서 이렇게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이런 비리에 하나같이 다 연루가 되고 수사를 받는지 스스로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참 오늘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 토론회가 있었잖아요. 거기서도 돈봉투 의혹 관련한 좀 논의가 있었나요?
일단 이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엔 홍익표, 김두관, 박범계, 박광온 의원이 출마했는데요. 주로 나온 얘기들은 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 그리고 본인이 이 정부 여당과 맞설 수 있는 후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돈봉투 의혹 얘기는 토론의 중심이 되지 못했는데요. 홍익표 의원과 박범계 의원은 돈봉투 의혹 같은 일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먼저 홍 의원의 얘기 들어보시죠. 예컨대 지역위원장이 오더를 내리는 것, 그러니까 누구를 지지해라 이런 것 자체를 금지한다든지 또는 대의원의 숫자를 좀 늘린다든지,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한 주고받는 문화가 가능한 어떤 관행과 태도, 가치 체계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스스로가 그 머리로부터 마음속으로부터 그 털어낼 수 있는 관행과 문화 혁신이 필요하고요. 마지막. 네, 박범계 의원도 돈 봉투 사건이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제도적인 방지 방안으로는 권리당원과 대의원표의 비등가성을 혁파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두 사람 모두 전당대회에서 이 대의원표의 가치가 권리당원의 표의 가치보다 높은 점을 지적한 겁니다. 저는 내부 혁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돈 봉투 사건이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철저한 내부 혁신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민생입법으로 강력하게 대항합시다. 네, 자 좋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검찰 송영길 출국 금지, 이재명 당내 조치 질문에 국민의힘은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치부의 소통 시간 백반장입니다. 여러분, 매년 4월 25일은 세계 펭귄의 날입니다. 지구온난화와 서식지 파괴로 사라져가는 펭귄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정된 날인데요. 안타깝게도 현재 17개 종의 펭귄 중에 11개 종이 멸종 위기종 혹은 취약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귀여운 펭귄을 더 이상 못 보게 된다면 너무 슬플 것 같은데요. 오늘만큼은 펭귄 그리고 또 다른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들과 어떻게 하면 오래오래 함께할 수 있을지 다 같이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소통 주제는 윤 대통령 일본 무릎 발언 논란, 여러분의 생각은입니다. 먼저 다정회에서 미리 찾아본 댓글들 보겠습니다. 네, BJNA님, 100년 전의 잘못은 무릎 꿇어 사과할 일이 아니라는데 도대체 몇 년째부터 사과해야 하는지,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합리적인 횟수를 말하라, 국민 상식으로는 헷갈린다라고 하셨고요. 마이97님, 아프지만 맞다. 일단 안보 위기 속에서 외교적으로 잡을 땐 잡고 우리 필요를 채우면서 받을 건 영민하게 받아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정의원분들께서 실시간으로 올려주신 댓글들도 함께 보면요. 이백꽃님, 우리 국민은 무릎 꿇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최소한의 사과를 바랄 뿐입니다. 왜 우리 국민이 원하지 않는 발언을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플라이제이님, 대통령으로서는 경솔한 발언입니다. 관계 개선 방향은 맞지만 국민 정서와 역사는 직시해야 될 것 같아요라고 하셨습니다. 댓글 적어주신 정의원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도 댓글로 소통 많이 해주세요. 지금까지 응답하라 다정이었습니다. 네, 자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지금 주어가 뭔지를 놓고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좀 사실관계가 조금 더 이제 드러나면 저희가 정의원분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듣는 그런 시간도 필요할 것 같네요. 자, 백반장 수고 많았고요. 다음은 조익신 멘토의 정치 인사이드로 갑니다. 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이 위대한 당원들의 지지를 믿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며 사실상 김기현 대표에게 반기를 들었죠. 정치권에선 태 최고위원이 이른바 극우 코인을 믿고 김 대표에게 각을 세웠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태 최고위원의 징계가 쉽지 않다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정치 인사이드에서 짚어봅니다. 지난 전당대회는 여론조사 3%라는 꼴찌로 저는 시작했으나 그렇다고 5만 곳의 도움을 구걸하지도 않았습니다. 지난 전당대회에서 엄한 곳의 도움을 구걸하지 않았다는 태영호 최고위원. 누구와는 다르게가 생략된 표현이라는 해석이 나왔는데요. 그 누구, 정강훈 씨에게 도움을 요청했었다는 김기현 대표라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죠.
대표님께서 연락하셨잖아요. 그래서 좀 대표님을 겨냥한 발언이라고 했어요. 죄송합니다. 본인 뜻이 뭔지는 잘 모르겠고요. 오늘 라디오에 출연한 국민의힘 인사들도 하나같이 똑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김기현 대표를 치받은 거 아닙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코멘트 하겠습니다. 까지 제가 얘기하는 거는 부적절한 것 같고요. 개인적 발언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평가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고요. 역시나 다들 대답하기 곤란해하는 눈치였는데요. 태영호 최고위원이 김 대표를 겨냥했다 인정을 한다면 김 대표가 전 씨에게 구걸을 한 거냐? 또다시 질문이 들어오겠죠. 미리 사전 차단에 나선 듯합니다. 다만 당내 분열로 비치는 건 옳지 않다. 애둘러 태 최고위원을 비판했습니다. 적어도 이제 최고위원회에서 그런 모습들이 국민들에게 당 내분으로 또 보일 수 있는 측면이 있어서 그러니까요. 조금 조정을 했었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당의 그 분란을 일으키거나 당원들의 그 바람과 괴리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누구든지 좀 자제를 해야 된다. 당 대표로서 존중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김기현 대표의 리더십을 존중하는 것은 김기현 개인을 존중하는 차원이 아니라 김기현 대표를 선택한 굉장히 많은 우리 당원들의 집단지성과 당원들의 선택을 존중하는 의미다라는 말. 태 최고위원에게 직접 쓴소리를 하고 나선 당 지도부도 있었는데요. 어제 최고위에서 본의 아니게 김 대표와 태 최고위원 사이에 끼어 있었던 김병민 최고위원입니다. 제 오른쪽엔 김기현 대표, 왼쪽엔 태영호 의원 앉아 있어서 중간에 끼어서 참 곤혹스러웠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누군가가 하던데 일단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이라고 하는 건 내 개인적인 신상에 관한 얘기를 하는 자리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엄한 곳에 구걸하지 않았다던 태 최고위원. 지난 전당대회에서 김 대표 뒤를 쫓아다니지 않았느냐 쏘아 붙이기도 했습니다. 제 기억으로 태영호 의원이 선거 때 가장 크게 도움을 요청했던 분은 김기현 당대표가 아닌가 싶은데요. 선거 어디든지 김기현 대표가 가는 곳마다 태영호 후보가 나타나서 선거운동을 했기 때문에 글쎄요, 태 최고위원도 과연 같은 생각일까요? 자신이 최고위에 있는 이유, 태 최고위원은 당원들의 선택이다 강조를 했는데요.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서신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당원들이 선택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위대한 당원들의 지지를 믿고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하여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태 최고위원이 말한 위대한 당원들. 태 최고위원의 역사 관련 소신을 알고도 소신껏 투표를 했죠. 그러니까 제주 전당대회에 가서 4.3은 북한의 지시에 의한 것이다라고 김일성의 지시다. 그런 말을 공개적으로 한 다음에 당선이 된 거죠. 태 최고위원이 이른바 극우 코인을 탔다는 분석도 나왔었습니다. SNS 팔로워 수 1위가 국회의원 중에 1위가 이재명 대표고 2위가 태영호 의원입니다. 네, 그래서 태영호 의원이 압도적으로 다른 의원보다 많은 게 결국 그게 소위 극우 코인이라고 하는 이제 극우 세력들의 지지를 만으로도 최고위원이 된다는 걸 보여줬고요. 든든한 지지 세력이 있는데 김 대표의 눈치를 볼 필요가 있을까요? 당내에선 100% 당원 경선의 폐해라는 비판도 이어집니다. 이 제도와 룰에 따라서 본인은 국민 눈치보다는 당원 눈치 보겠다. 지도부 너희들도 나 건들지 말아라. 내가 뭘 잘못했냐. 이런 항변으로 보입니다. 일부에선 이번 항변이 태 최고위원의 지역구 때문이란 분석도 나오는데요. 국민의힘의 강세 지역인 강남. 재공천을 위해서라도 확실한 각 세우기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태영호 최고위원이 지역구가 강남 아니에요. 강남갑. 강남은 참 두 번 공천받기 어려운 지역이에요. 쉽지 않죠. 국민의힘 입장에서. 역사 문제에 대해서 소신껏 하겠다는 얘기는 범여권 내에 극우층들은 기반으로 갖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절대 꺾이지 않습니다. 이번 일로 김 대표의 리더십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말도 나오는데요. 다른 최고위원들이라고 김 대표에게 부채의식이 있겠냐는 겁니다. 용산이라면 또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저는 김기현 대표의 영은 무너졌다고 생각해요. 김기현 대표 도움받아 최고위원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지금 최고위원들 중에. 각자 자기 실력으로 당원들 선택을 받아서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일이 전 반복될 가능성이 높고요. 돈 봉투 의혹으로 심란한 민주당에게 이런 이야기까지 듣는 상황입니다. 저희도 뭐 좀 어려운 입장이지만 그쪽은 뭐 거의 뭐 지도가 콩가루 비슷하게 서로가 물고 물리는 이런 관계인 것 같고. 당 차원에서 태최고위원을 제어할 방법, 현재로선 윤리뿐인데요. 당 지도부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거나 국민 눈높이에 저해하는 행동으로 당이 한 걸음을 더 나아가기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당원 당규에 따라 윤리위원회가 단호한 징계 결정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또는 대상을 떠나서 그게 뭐 최고위원이 되었던 다른 누군가가 되었던 좀 엄격하게 기강을 세울 필요가 있다라는 공감대 정도는 당에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당 안팎에선 문제가 된 태최고위원의 역사 왜곡 발언을 과연 징계할 수 있겠느냐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태최고위원의 4.3 관련 발언 이미 당심의 심판을 받았죠. 당심은 곧 민심이라는 국민의힘에서 과연 이 문제를 징계할 수 있을까요? 당선이 되었으니까 당연히 원래 했던 생각을 계속 말하는 게 자연스럽지 않겠어요? 본인에게는? 네. 그러니까 그런 상태이고 그래서 이 사람을 징계한다고 하는 건 약간 민주적 어떤 정당성을 가진 그 권위를 징계라고 하는 절차를 통해서 다시 찍어 누르는 격이 돼버리거든요. 내용적으로 봤을 때. 예. 김구 선생이 김일성의 대남 전술 전략에 이용당했다는 발언도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냐? 당내에서 옹호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김일성의 어떤 그 통일 전선 전술에 의해서 남북 그 연속 회의를 했는데 가서 얻은 게 없었다. 그건 어떤 김구 선생이 이용당한 것이었다. 그런 얘기들이 학계에서도 책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거를 언급한 게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징계가 아니라 토론에 붙일 사안이라는 겁니다. 태영호 최고위원의 말에 하나도 동의하지 않지만 역사인식에 관한 문제는 얼마든지 토론하고 우리가 논쟁해 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예를 들면 당내에서 토론을 개최한다든지 뭐 찬반을 논박을 해본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승화시키는 방식이 제일 좋다고 보고. 태영호 최고위원을 둘러싼 논란, 태 최고위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힘의 현 주소가 그대로 투영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의 정치 인사이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이번 전당대회를 당원에 의한 당원을 위한 단결과 전진의 축제로 준비하겠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이 이사장을 맡고 있는 청년재단이 최근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사업을 이제 따냈잖아요. 이를 두고 지금 불공정 논란이 불거졌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에 따르면요. 국무조정실이 최근 공고한 중앙청년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위탁 사업에 청년재단이 수탁기관으로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청년재단은 20점이 부여된 입찰 가격 평가에서는 가장 높은 가격인 16억 8,700만 원을 제시해서 최하위를 기록했는데요. 하지만 이 총점이 80점인 사업계획서 정성평가에서는 다른 기관에 앞서면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박용진 의원은 주무관청 승인을 받는 자리인 청년재단 이사장이 여당 최고위원으로 정치활동을 하면서 다시 그 재단을 개인 홍보도구로 활용하는 건 매우 부적절하고 불공정 소지가 있는 행태라고 지적했는데요. 청년재단이 정부 여당의 일자리 해결을 위한 곳이 아니라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곳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장해찬 최고위원이 혹시 관련해서 해명을 하거나 뭐 입장을 내놓거나 이런 게 있나요? 네, 이 장 최고위원은 청년재단이 한 번도 안 해본 분야에서 관련 경험이 있는 곳과 입찰이 붙었는데 저희가 이겼다면 장해찬이 있어서 봐준 것 아니냐고 할 수 있겠지만 이 중앙청년지원센터 사업은 국내에서 이 청년재단만 지난 2015년부터 관련 사업을 유일하게 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너무 당연히 저희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이었다는 겁니다. 다만 오해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다른 신규 수탁 사업 입찰에는 올해 추가로 참여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사장직은 당장 사퇴할 의사는 없지만 내년 4월 총선 출마가 확정되면 물러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네, 최근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이제 리스크가 많아서 아마 이제 장해찬 최고위원과 관련된 지금 이제 공방도 상당히 더 뜨거운 것 같은데 역시 이제 관련 속보 저희가 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던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역시 실형이 선고가 됐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수원고법 형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정찬민 의원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7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의원의 친형과 친구 등이 매입한 토지 중에 일부에 대한 몰수 명령도 함께 내렸는데요. 검찰은 앞서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몰수하거나 추징하지 않는 건 위법하다 이런 취지로 항소를 했습니다. 이번 항소심 선고형이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면 정 의원은 공직선거법상 국회법에 따라서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네, 자 좋습니다. 오늘의 정치인사이드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극우 코인 탄 태영호 외국 역사관 당원의 선택 징계할까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박준우 마커의 주민입니다. 여야의 두 전직 대통령이 우연히도 비슷한 시점에 문화 행보에 나섰죠. 조금 전 문재인 전 대통령은 경남 양산 사저 인근에 평산 책방 현판식을 열었는데요. 온라인 북클럽도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MB는 내일 연극 관람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MB맨으로 꼽히는 유인촌 전 장관이 출연하는 연극입니다. 박준호 마커가 주민에서 관련 소식을 정리했습니다. 한쪽은 전광훈 리스크, 또 다른 한쪽은 돈봉투. 최근 여야의 상황은 이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을 듯한데요. 여야가 동시에 위기를 맞으면서 각 당 출신 전직 대통령들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죠. 내년 총선 국면에서 이 구원 등판에 나설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여당에서는 MB, 야당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슬슬 몸을 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먼저 MB부터 좀 인해보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사면 복권된 MB, 올해 들어 두 번째 공개 행보에 나선다고 합니다. 지난달 천안함 묘역 참배에 이어서 내일은 연극을 관람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연극의 제목은 파우스트입니다. 굳이 직접 관람하려는 이유, 다름 아닌 이분이 출연하기 때문인데요. 나는 언제까지 이 지식의 감옥에 갇혀 있어야 한단 말인가? 저 산처럼 높이 쌓여있는 저 두꺼운 책들, 이 냄새나는 서울들, 그리고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입니다. 올해로 배우 데뷔 50주년을 맞았죠. 유 전 장관이 올해 제 첫 작품이 곧 무대에 오른다면서 이 MB에게 직접 관람을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유 전 장관은 문학의 대표 MB맨으로 꼽힙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이 대통령직 인수위원을 거쳐 후대 문체부 장관을 역임했는데요. 다시 예술계로 돌아간 뒤에도 이 두 사람은 인연을 이어왔습니다. 유 전 장관은 다스 관련 사건 등으로 MB가 검찰에 불려가거나 구속될 때도 여러 차례 배웅을 나갔는데요. 심경 어떠신지 한 말씀 해주세요. 안에서 어떤 얘기 나누실 건가요? 두 사람이 인연을 맺게 된 건 이 드라마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1990년에 방영된 드라마 이 야망의 세월인데요. MB는 이 현대건설의 평사원으로 입사해서 12년 만인 35살에 최고 경영자에 올랐던 바 있죠. 야망의 세월은 MB의 이런 셀러리맨 성공 신화를 다뤘는데요. 이 드라마에서 유 전 장관은 MB를 모델로 한 주인공 박형섭 역을 맡았습니다. 민주주의가 죽어가고 있어. 그런 사치품 때문에 유혈극을 벌릴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사치품? 그래요. 배고픈 사람한테는 사치품 그 이상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재건복이나 있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깃발만 흔든다고 해서 배고픈 국민이 다 밥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유 전 장관은 이때 MB의 눈에 들었다고 합니다. 그때 시작된 인연이 지금까지 이어진 건데요. MB는 이 구속되기 전에도 유 전 장관이 나오는 연극은 종종 챙겨봤다고 하는군요. 이번 연극 관람에 굳이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하자면 이 원조 MB맨 챙기기 정도일 텐데요. MB는 실제로도 이 정치적 행보도 앞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서울 청계천과 4대 강도 방문할 예정인데요. 둘 모두 여권에서 MB의 치적이라고 지켜 세우는 곳들이죠. 이 MB 측 관계자는 일정을 정해두진 않았지만 방문할 생각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는데요. 구체적인 일정은 이 건강 상태에 따라 결정될 것 같다고 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일정이 아니더라도 MB는 이 물밑에서 국정 운영에 관련해서 여러 조언을 전하고 있는 듯합니다. 다음 달에 있을 미국 국빈 방문에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는 미국이 특히 윤석열 대통령을 중요시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냥 가는 것보다 국빈 방문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여러 가지 국가 외교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인물로 넘어가 볼까요? 야당 불펜에서 몸을 풀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입니다. 자의반 타의반으로 야당에서 계속 거론되고 있는데요. 잊히고 싶다며 자연인의 삶을 추구했건만 쉽사리 잊히기 어려운 분위기죠. 이제 문 전 대통령도 어느 정도 마음을 내려놓은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제가 이제 자연인으로서는 잊혀질 수 없는 것이지만 마지막 현실 정치의 영역에서는 마지막 이제는 뭐 잊혀지고 싶다. 그런 뜻을 이제 그렇게 밝혔던 것인데 우선은 뭐 끊임없이 저를 현실 정치로 소환하고 있으니까요. 그 꿈도 허망한 일이 됐죠. 이렇게 끊임없이 저를 현실 정치 속에 이렇게 소화를 하게 되면 결국은 그것이 그들에게 부메랑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잊힐 수 없는 현실을 그냥 받아들이기로 했나 봅니다. 조만간 공개될 다큐멘터리 문재인입니다의 한 장면인데요. 작심한 듯 현재 정부 여당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5년간 이룬 어떤 성취, 제가 이룬 그 성취라기보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함께 이룬, 그래서 대한민국이 성취를 한 것인데 그것이 뭐 이렇게 순식간에 무너지고 또 과거로 되돌아가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한편으로 허망한 생각이 들죠. 윤석열 정부가 지난 5년 이 문재인 정부가 이룬 성과를 허물고 있다는 비판인데요. 밤잠을 설쳐가면서 했던 게 어느 순간 바닥을 치는 게 보이니까 본인은 약간 좀 너무 허무하고 이렇게 가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날도 있는 것 같아요. 여당에서는 곧바로 반발이 나왔습니다. 잊혀지고 싶다던 전직 대통령이 잊혀질세라 이 현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고 꼬집은 건데요. 대체 이 문재인 정부의 성과가 무엇이냐고 되물었습니다. 문재인 정권 5년은 소상공인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던 소득주도 성장으로 시작해 이념에 매몰된 묻지마식 탈원전, 현재의 국회 위기를 초래한 짝사랑 대북 정책, 그리고 26전 26패의 부동산 정책 등 불공정과 내로남불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 대변인 어느 누구도 문 전 대통령을 현실 정치에 소환하지 않았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오히려 이 문 전 대통령의 한마디가 우리 사회의 불행을 소환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서점 운영에나 집중하라고 비꼬기도 했죠. 이 여당의 공격 때문은 아니겠지만 때마침 이 문 전 대통령은 오늘 서점에 현판식을 열었습니다. 경남 양산 사저에서 직선거리로 약 170m 떨어진 거리에 이 책방을 세운 건데요. 이름은 마을의 이름을 딴 평산 책방입니다. 제가 이제 곧 오픈하려고 예정하고 있는 책방입니다. 보시다시피 책방하고 작은 도서관 구설하고 있는데 책방에도 작은 도서관에도 책들이 이미 들어와 있는 상태고 이제 절차만 다 마치면 언제든지 오픈할 수 있는 상태. 지난 2월부터 이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해 왔는데요. 애초 3월 평산 책방을 열 예정이었지만 공사가 늦어지면서 오늘에야 현판식을 열었습니다.
영업은 시작되지 않았는데요. 아직 행정 절차가 남아 있다고 합니다. 책방 운영은 재단법인 평산책방과 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맡을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마을 책방 겸 민주당원들의 이 사랑방 역할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을 도서관 역할뿐만 아니라 또 멀리서 오는 우리 그 당원 동지, 또 지지자들 이렇게 또 만날 수 있는 장이 되기도 하고, 또 이제 한편으로는 책방뿐만 아니라 앞으로 책방을 거점으로 해서 북클럽 이름을 책친구들이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평산 책방의 책친구들이라는 북클럽을 온라인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걸 통해서 함께 온라인상으로 함께 책 읽고 함께 독감 나누기도 하고, 저 어제 또 도서 시인 출신으로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낸 도종환 의원도 법인의 이사로 참여한다고 하죠. 책방 앞마당에는 19대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바란다는 문구가 적힌 조형물도 설치돼 있는데요. 단순 마을 책방이라고는 하지만 정치적 의미를 아예 배제할 순 없을 듯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시 출마할까요? 자, 오늘은 이 전직 대통령 두 사람에게 줌인해봤는데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향한다는 정치권에서 계속 과거의 인물들이 언급된 현실이 아이러니하기도 합니다. 오늘 주민 한마디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문화 행보로 몸푸는 두 전직 대통령, MB는 연극, 문재인은 책. 네. 자, 앞서 저희가 뉴스픽에서 윤 대통령과 워싱턴 포스트 인터뷰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좀 다뤘었는데요. 윤 대통령이 100년 전 일로 일본이 무릎 꿇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발언을 했고, 오늘 국민의힘 쪽에서는 앞에 일본이 그렇다는 이제 일본이라는 주어가 빠져서 미국 언론이 이제 오역을 했다는 식으로 일단 주장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워싱턴 포스트 해당 기자가 이제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원문을 그대로 좀 얘기를 했죠. 그 원문을 보면 워싱턴 포스트가 공개한 원문을 보면은 전운이라는 이제 표현이 좀 들어가 있다는 거고요. 자, 조금 전에 그 나온 기사를 보니까 그 유상범 대변인이 이제 오역 논란을 이제 주장했던 그 대변인인데, 유상범 대변인이 이제 언론과의 그 인터뷰에서 SBS라고 좀 돼 있는데요. 사실관계 확인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조금 더 신중을 기하는 논평을 내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공식적인 그 논평이 아니기 때문에 뭐 추후로 좀 입장이 더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역이라는 뭐 아침의 주장을 일단 철회한 것으로 좀 해석은 되는데요. 조금 더 속보를 유체커가 좀 챙겨서 내일 다시 한번 다뤄주기 바랍니다. 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운영하는 평산 책방이 조금 전에 이제 공식 행사 없이 그 현판식을 열었잖아요. 5시에 현판식을 열었는데 비공개 행사였고 일반 시민들은 내부 구경은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현판식은 마을 주민 몇 명만 초대를 해서 조촐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책방 내부는 이 문 전 대통령이 평소에 이렇게 책 추천을 많이 하는데, 이런 추천하는 책들 또 평소에 즐겨 읽는 책들로 채워져 있다고 합니다. 책방 개점 소식을 접하고 전국에서 여러 시민들이 찾아왔는데, 이들이 책방 주변을 촬영을 하려고 했더니 책방 관계자가 내일 26일이면 공식적으로 책방을 오픈한다면서 오늘은 오후에 마을 분들만 모시고 소소하게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면서 이 방문객 입장을 제한하는 취지를 설명했다고 합니다. 네, 문 전 대통령은 평산 책방을 거점으로 온라인 북클럽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북클럽 이름은 평산 책방의 책 친구들로 정했습니다. 함께 책도 읽고 독후감도 나누면서 건강한 독서 문화를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겠다는 계획이죠. 책방은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네. 자, 그 조금 전에 이제 그 현판식을 진행을 했고, 이제 나온 이제 뉴스들을 보니까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SNS에 관련 글도 이제 올렸네요. 이제 개업 떡을 돌리고 막걸리 한 잔씩을 하면서 자축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고, 일단 내가 가지고 있던 책 1000권으로 시작해서 기증도서와 신간을 더해 갈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썼고, 앞으로 도서관이 이제 지역 발전에 책방이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자, 다른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면요. 마약 수사를 놓고 전현직 법무장관끼리 한판 설전을 벌였는데, 추미애 전 장관이 마약 수사를 비판하니까 한동훈 장관이 발끈했다는 거죠.
네, 먼저 배경부터 좀 짚어드리면요. 이 추미애 전 장관이 어제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남겼습니다.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당정협의회에서 이 한 장관의 발언이 실린 기사를 소개하면서 이 법무부 장관으로 마약 정치 그만하고 내려와서 정치해야 한다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한 장관은 그간 지난 정부에서 이 마약 수사를 주도해온 검찰의 손발을 잘랐다고 문재인 정부 당시 이 수사권 조정에 불만을 드러내왔었죠. 이에 대해서 추 전 장관은 근거 없는 허무맹랑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이 설전이 시작된 겁니다. 네, 추 전 장관은 그전에는 이 마약이 밀수돼서 목적지에 도달하기까지 배달 경로를 검찰이 통제했다. 이른바 통제 배달 과정에서 검찰이 범죄를 인지하고 검찰 실적으로 통계에 잡혔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런데 이 제도를 개선해서 관세청의 특사경에게 권한을 넘겨준 이유로는 검찰이 공치사할 수 없을 뿐이다. 따라서 수사 총량이 변한 게 아니고 검경 수사권 조정과 상관없는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한 장관 주장대로 설령 지난 정권에서 마약 수사를 못했다면 당시 검찰총장인 윤석열에게 그 책임이 있다면서 그렇다면 이는 자신을 키워준 주군에 대한 배신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추미애 전 장관의 일단 주장이었는데 오늘 이 맥락에서 한동훈 장관이 추미애 전 장관을 향해서 비판 발언을 내놓은 거군요. 그렇습니다. 한동훈 장관 역시 정면 반박했는데요. 마약 정치 그만하라는 추 전 장관의 지적에 대해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마약을 근절하려는 노력을 방해하려는 것이 마약 정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소년과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약을 잡겠다는데 거기에 왜 정치가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마약을 근절하려는 노력을 방해하려는 것, 그것이 마약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마약 정치라는 얘기는 제가 처음 들어보네요. 이게 추미애 전 장관이 새로 만드신 신조어인가 보죠? 마약은 정치를 모릅니다. 누가 잡든 확실하게 잡는 게 중요한 거고요. 지금 이렇게 청소년에게까지 마약이 번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를 논할 문제가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마약을 근절해야 하는 문제고. 네. 자, 그리고 오늘 여당이 채용비리 관련해서 법안을 개정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발표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국민의힘은 기업의 채용 비리와 불공정 채용 관련 근절을 위해서 현행 채용 절차법을 공정채용법으로 전면 개정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박달주 정책위 의장은 현행 채용 절차법은 채용 청탁 강요에 대해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이 많고 우리 청년들의 공정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많다면서 당정의 법 개정 추진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네, 박 정책위 의장은 채용 청탁이나 강요에 대한 형벌을 강화를 하고 부정 채용 행위를 저지를 경우에는 지시자와 이 수행자 모두 처벌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는데요. 이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경우에는 채용 취소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만들고 면접 시 부모 직업을 묻는 질문이라든지 불필요한 개인 정보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 고용노동부도 지난달 현행 채용 절차법을 공정채용법으로 전면 개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던 바 있습니다. 네. 자, 앞서 얘기했던 대로 그 송영길 전 대표 오늘 탈당계를 냈고요. 아까 저희가 검찰 출석 일자와 관련해서 이르면 내일 출석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 검찰에서는 부르면 와라, 소환 통보를 하면 나오라는 식으로 아마 답변을 했다는 또 그런 보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민 제목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몸푸는 여야 전직 대통령, MB는 연극, 문재인 전 대통령은 책방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자,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오후 5시 정각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요.